자, 19번부터 21번 지문 보자. 문제가 뭐가 있나? 살짝 보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을 고르세요. 그럼 첫 문장 또는 두 번째 문장까지 해서 주제를 찾아야 되죠. A는 B다. 그쵸? 일단은 A가 뭐고 B가 뭔지를 찾아야 돼. 그리고 A, B 내용이 없는 게 무관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빈칸이 어디 있니? 어. 그러면 우리가 빈칸, 어이씨, 맨 마지막에 있네. 그러면 딱 느끼는 게 여기에서,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여기에서 문장 넣기. 그쵸? 이제 문제 출제 의도가 다 읽으라는 거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내용 일치 문제인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논리 패턴으로 풀어버리면 되죠. 단어 문제니까. 자,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일단 우리는 A는 B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다양하다. 걸쳐서, 거세. 얘는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그러면은 이제 뒤에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 명사가 빠져 있고요. 오브에즈 이렇게 네모치세요. 원래 이게 이제 전치사는 의미가 다르면 중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중복 안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중복한 거죠. 그쵸? 세 개만 써볼게. 뭐 문법 문제로 잘 나오는 거니까. think, think가 자동사예요. 그래서 ove라는 전치사를 쓰고 A를 받았죠. 그래서 A as B 형태로 쓰면 A를 B로 간주하다야. 리퍼도 자동사죠. 그래서 리퍼 투가 언급하다고. 그치? 자동사에 전치사가 붙어서 오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 보호는 형용사나 명사를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또 생각이 안 났네. think of, refer to, 또 뭐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났어요. count, upon, 온 써도 돼요. A as B. 그쵸? 그런데 얘가 이제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가 웃긴 거예요. thought, of as B.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 거죠. 그쵸? refer, the to as.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쵸? 또, count, upon as.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았죠? A를 B로 간주하다는 뭐 많이 알죠. regard A as B, 뭐 see A as B, know A as B, view A as B,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능 독해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삼총사 중에 하나죠. 그치? look on A as B도 look on, look upon, 뭐 look on A를 B로서 바라보다니까 A를 B로 간주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음. over as, to as, on as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PP형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죠. PP형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는 PP형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으로 그죠? 여기 목적어가 생략이 되면서 over as가 생략이 된 거죠. 생략이 아니라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에 전체에 걸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다양하다는 얘기야. 그럼 첫 문장에서 우리는 잡았어요. 뭘 잡았냐면, 사회적 공간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A는 B다. 그쵸? 잡았죠? 사회적 공간에는 사회적 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draw on. 그래, 이제 잠도 깰 겸, 음, 단어 공부나 합시다. 어? 우리가 뭐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잘 안 해주고 말만 한 것 같아서, 어,
A depend on B는 A가 사람이면은요, 의존하다야. 사물이면 달려있다야. 뭐 이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A는 B에 달려있다. 그건 너하기에 달려있다. 이 얘기는 뭐야?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상대성. 그래서 A는 B에 영향을 받는 거야. 영향을 받다. A는 B에 좌지우지되다야. 좌지우지되다. 그러니까 항상 B가 포인트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B가 포인트다. 됐죠? 어디에 좌지우지하여 라는 뜻이 뭐가 있습니까? at the mercy of가 있죠? mercy of. 어디에 좌지우지되어 이런 뜻이죠. mercy가 잡이잖아. 우리는 숙제 안 해오면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근데 원석이가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럼 이제부터 너 생명은 누구 거야? 내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해 가죠? 그렇게 나온 말이 애또 멋이 오브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하고요. 자,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depend on 다 알죠.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쭉 써줄게. rely on, draw on, count on. 카운터 온 같은 거는 확실히 믿고 있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뭐 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카운트 온 A 투부정사 A가 뭐 할 것이라고 믿다. 믿다. 그러니까 요렇게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카운트 온은. 다음에 뱅크 온, 뱅크 온, 힌지 온. 힌지가 뭐냐면 경첩이야. 저기 문 보세요. 문이 이게 기역자 쇳덩어리에 달려있죠? 그 기역자 쇳덩어리를 뭐라 그래? 경첩이라고 하잖아. 그 문은 경첩에 달려있잖아요. 문은 매달려 있는 거죠. 경첩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힌지 온.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lean on. 기대다죠. 그렇죠? 어딘가 기댄다는 것은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나한테 의존하려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나한테 의존하고 있잖아. 그럼 나한테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얼마 내야 돼요? 800원. 그래서 800원, 800원. 이 800원이 뭐냐면 뒤로 넘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뒤로 넘어져도 의존할 구석이 있다 이거야. 800원. 여러분들 나한테 의존하려면 돈 얼마 내야 돼? 800원. 됐죠? 자, 다음에 투 쓰는 게 있죠? 유명한 투 쓰는 거. 원래 on이 의존의 on이거든요. 근데 to를 쓰는 게 있어. turn to, look to.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resort to죠. resort to. resort가 이제 저기 의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turn to, look to는 이 두 개는 보기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have recourse to, have recourse to.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한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 번도 정리 안 해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다음에 be dependent on. 이제 형용사형도 reliant on, rely 형용사형이죠. 자, 이것 때문에 쓴 거야. contingent. contingent가 우연한이란 뜻이잖아. 형용사로. 그쵸? 뭐 대표단, 명사로 대표단이란 뜻도 있지만 혹 있을 여부가 있는 뭐 이런 뜻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혹 있을 것 같은 게 우연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contingent. 근데 be contingent on 이렇게 쓰면은 뭐다?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야.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독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설명했습니다. 자, 의존해서 들어오는 의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지하다, 이용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 메타포가 비유죠. 그러니까 연극의 비유야. 그러면 주제 찾기라면 연극자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돼요. 비유는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어와 엔드로도 연결되면 안 돼요. 주제 찾기에서는. 자,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사회적 공간에서 사회적 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거에 대한 비유를 연극에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석했습니다. 뭐 전문가겠죠. 이러한 공간을 분석했습니다. 뭐로 공간? 자, 이러한 공간이 무슨 공간이죠? 아까 색깔 뭐 이거 했나? 까먹었네. 자, 이러한 공간을 뭐로 생각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생각했겠죠. 독특한, 그런데 사회적 작용이 아니라 독특한 영역으로, 구역으로, 별개의 구역으로 분석을 했다. 그럼 왜 형용사는 놓치면 안 돼요? 왜 독특한, 별개의, 이런 뜻이잖아. 독특한, 뚜렷한, 이런 뜻도 있지만 별개의 이런 뜻이 있죠. 별개의 구역으로 왜 별개라고 할까? 별개가 뭐야? 해시태그 거세요. 따로따로. 따로따로잖아. 별개면. 자, 스테이지 액터는요. 자, 무대 배우는 준비한다, 합니다. 그들이 퍼포먼스를 어디에서? 분장실에서. 그리고 워밍업 한다 그러잖아. 준비 구역에서. 근데 거기 그것은 뭐냐면 백스테이지예요. 무대 뒤에 있는 그것은 또 어떤 곳이냐 하면은 청중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이야. 바깥쪽에 있는 곳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일까?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건가? 아닌가? 자, in ing 요렇게 아예 이렇게 쓸게요. in ing when이라고 쓰고요. on ing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라고 쓰세요. as soon as. in ing onto는 화살표죠. 요렇게 그쪽으로 가서 딱 달라붙는 거니까 무대 그 자체에 오를 때 그럼 백스테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는 곳이야? 아닌 거야?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는 곳이 아닌 거죠? 그죠? 사회적 공간이 아닌 거야. 거기에서 그들이 수행을 준비를 하고요. 스테이지 오른대요. 그럼 스테이지는 뭐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곳이죠. 그리고 특히 프론트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대말이죠. 프론트하고 백스테이지. 이때 액트는 갑자기 엔터 들어간다. 역할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역할을 시작한다는 거. 여기 인투를 써주면 더 좋죠. 엔터 인투가 뭔가를 시작하다니까. 역할을 무슨 역할? 그들이 준비한 역할을 그리고 백스테이지에서 연습한 역할을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음. 이게 뭐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사회적 공간에서.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역할이라는 건 보라색이겠죠? 그쵸? 자, 트랜지션은 뭡니까? 바뀌는 거잖아. 그 전환은 뭐로 특징 지어진다? 변화로 특징 지어진다. 변화.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한 행동과 무대 바깥쪽에 무대에서 한 행동에서 변화가 특징이라는 얘기야. 어디에서의 디미너, 행실이죠. 태도, 바디 포지션, 저기 자세, 목소리, and so on, 기타 등등에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테이지에 있을 때는
그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 너희들 방구석에 있을 때는. 근데 방구석 나오면, 학교 가면, 학원 가면, 친구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징이 뭐야? 변화라고. 변화가 없잖아. 방구석이나 학원이나. 이 얘기는 뭐야? 사회적 상호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인간으로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변화라고. 그래서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오형식이죠. 우리 스스로를 배우로 만들 수 없다. 변화에 의해서 변화 안 하는 거잖아. 사회적 활동 안 하는 거잖아. 여기는 낫이 없어야죠. 근데 낫이 있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쵸? 무관한 문장이죠? 3번은. 자, 비즈 동그라미 치고요.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방법이 뭐야? 변화. 어디에서 태도나 목소리나 자세나 이런 거에서의 변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액터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학교에서 해보세요. 어때요? 잣대요. 여러분들이 취업했는데 너희들 안방에서 하는 것, 뒷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안방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해보세요. 잣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사회적 공간으로 넘어갔잖아. 그럼 변화를 해야 된다고. 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변화. 그러니까 뭐야? 내 자신을 변화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청중들을 위해서라는 얘기는 뭐야? 사회적 작용을 위해서죠. 사회적 작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변화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뒷문장을 읽으면서 얘가 쟤인지 어딨냐? 얘인 줄 알아야 되고, 얘가, 얘인 줄 알아야 돼.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읽는 게 아니야.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면 앞에 어떤 말과 같은지를 봐야 돼. 자, 반대로 그들이 누구인지 그 모습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본래의 모습과 반대로 그들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동료 액터 백스테이지에 있는 얘가 뭐예요? 백스테이지 그냥 변화가 없는 방구석에 있는 그쵸?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자, 이까지는 이제 무대를 통한 배우와 무대는 뭐로 비유로 쓴 거죠. 자, 그러나 같은 것이 비투로 사실이란데 오브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야.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일반적으로 인생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제 배우가 저기 청중과의 상호작용의 비유를 통해서 했죠. 그 비유와 똑같이 더 세임 인생에서도 적용된다 이거야. 라고 이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준비합니다. 뭘 준비해요? 퍼블릭. 퍼블릭 퍼포먼스를 이 뭐 공연을 준비한다라고 하죠. 백스테이지에서 방구석에서 사용하면서 자 분사구문 놓치면 안 돼요. 프라이버시를 이용해서 프라이버시 베드룸 또는 베스룸의 프라이버시를 이용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뒷무대 얘가 뒷무대겠죠. 그쵸? 베드룸이나 베스룸이 뒷무대고 왜? 프리페어 준비하기 위해서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몸단장을 하는 거죠. 그죠? 몸단장을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 몸단장을 하는 이유는 뭐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준비다. 그리고, otherwise, 어, 여기서 otherwise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달성하기를 원하는 어떤 영향이나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면서 언제?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방구석에서는 준비한다 이가 뒷무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작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트랜지션. 여기서 트랜지션이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변화죠. 변화. 계속 지금 인간이 사회적 공간에서 사회작용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변화라고.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변화야. 어? 두 아레나, 경기장이죠. 그치? 경기장. 여기서 무대라고 해도 되고요. 두 무대 사이. 여기서 두 무대는 뭡니까? 방구석 사회. 아니면은 뒷무대와 앞무대 사이에서의 어떤 변화는 종종 특징 짓는다. 뭐에 의해서 특징지요?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무조건 변하겠죠. 뚜렷한 몸짓, 뚜렷이 구별되는 몸짓.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이 찾아볼까요? 위에서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다면서. 뭐, 이 말이랑 똑같은 거겠죠. 변화야. 계속 변화해야 된다, 이거야. 음. 자, 뭐 하기 전에, 백스테이지를 떠나기 전에, 방구석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체크해야 돼, 확인해야 돼,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어디 앞에서, 거울 앞에서 얼굴 한번 봐야죠. 그쵸? 뭘 위해서? 우리 외모를 위해서. 왜 외모를 봐야 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그쵸? 변화가 일어났나?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포스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세를 고치고, 그리고 깊게 심호흡도 해야겠죠? 자, 이제 나는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러 밖으로 나간다. 그치?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쵸? 자, 다음에 여기서 세미콜론은 뭐 그러나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면 그쵸? 뭐 주어 비동사 생략이 된 거죠.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폭발적으로 이게 뭐예요? 숨을 내쉬다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생활하는 게. 그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참 킥오프! 신발 그냥 발로 다 차버려. 뭐 끄덕인다 원석이. 자기 모습이야. 플랍 다운. 덜썩 앉아. 쇼파에. 자, 이게 이제 뭐 재밌네요. 그죠? 중학생 글 같기도 하고. 예의가 뭡니까? 인간은 이 예의라는 게 변화죠. 그쵸?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잖아. 예의. 누가 인사하고 싶겠어요? 잘 들으세요. 예의가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기 되게 힘듭니다. 예의란 뭐라고 생각해? 태도, 그니까 예의란 나 자신을 얼마나 숨길 수 있느냐야.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예의야. 여러분들 나한테 인사하고 싶겠어요? 숙제도 많이 내줘. 내 얼굴 보면 욕만 하잖아. 이 씨발 하면서. 그지, 원서가? 하지만 그 마음을 숨기고 인사하는 거. 이게 예의야. 예의 바르다는 거. 결국은 어마무시한 자기 자신의 내재된 어떤 감정들을 다 숨겨야 되는 거야. 이걸 누가 더 잘 숨기냐에 따라서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못 숨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물은 뭐라 그래? 못 배워서 그런다 그래요. 그쵸? 예의가 바르면 너희가 어디 가서 예의 바르면은 엄마 친구들이 뭐라 그래?
애 잘 키웠네 그러죠. 그 정도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의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이게 예의다. 꼭 기억을 하세요. when, 이거 또 뭐야? when 사례네요. 둘러싸여 있는 무대 뒤, 무엇에, 누구에 의해서? intimate, intimate. 요 뒷부분에서 이거 할게요. intimate. 이 at 발음이 형용사나 명사는 it 또는 ought 요렇게 발음됩니다. 동사면 at 요렇게 발음이 돼요. intimate가 뭐예요? 친, 밀, 한, 친, 한. 명사로 쓰이면 절친이야. 절친. 근데 얘가 intimate에서 동사로 쓰였을 때 별표합니다. 암시하다야. 시사하다야. 이게 중요해. 동사로 쓰이면 imply 하나만 쓸게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절친에 둘러싸여서 있을 때 우리 말과 드레스는 그냥 평범해. 격식을 차리지 않은 거잖아. 캐주얼이. 그죠? 격식을 차리지 않은. 그리고 우연한이란 뜻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라 그랬죠? 그쵸? 그리고 무대 뒤에서는 우리는 자유롭게 느껴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루밍 엑서사이즈, 몸당장을 하는 것에도 마음을 놓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대중 앞에서는 금기된 거야. 그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절친들하고 있을 때, 무대 뒤에 있을 때에는, 그냥 편하게, 자유롭다. 그런 구석이나 이런 게 없다. 반면에, 어디에서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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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디스트, 요거부터 할까? 파는, 파더가 있고요. 비교급이 퍼더가 있죠. 그쵸? 뭐 ST 붙어서 최상급, 비교급, 최상급 다 똑같아요. 얘는 정도가 더라는 뜻이야. 다 더야, 더. 정도가 더. 얘는 더, 됐죠? 요거는 뭐 길이나 이런 것들이 더고. 그래서 정도가 더일 때에는, 퍼더를 쓴다. 거리라고 쓰고요. 얘는 정도라고 쓰고요. 뭐 중학교 때 파더를 쓸 건지 퍼더를 쓸 건지는 뭐 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다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음, 더 다음에 리세스에서는 우리 백스테이지에서는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죠? 자, CES나 CED가 붙으면 가다라는 어근이야. 백, 뒤로 간 거잖아. 그럼 리세션이 뭡니까? 경기가 뒤로 간 거야. 불경기죠? 침체. 그쵸? 뭐 후퇴라는 뜻도 있죠. 경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간 거니까. 그래서 위기라는 뜻까지 가는 게 리세션이야. 그럼 리시드는 뭐예요? 뒤로 간 거잖아. 그래서 물러서다죠. 약해지다. 이런 뜻이죠. 리시드는. 그럼 리세스는 뭐냐? 뒤로 가서 앉아있는 느낌이야. 리세스. 그래서 휴식이라고 휴가.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쉬고 있는 느낌. 우리 백 뒷무대에서 쉬고 있는 동안 우리는 행동을 이행합니다. 인티머시의. 여기서는 뭐 친밀한 행동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친밀한 행동. 요것도 봐봐.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니까 요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 거야. 또는 어떤 행동을 하죠? 근본적으로 사적인 그루밍을 한다. 완전히 사적인 몸단장을 한다 이거야. 사회생활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사회적 공간이 아니니까. 다시 사회적 공간으로 들어가면 안무대로 들어가는 것은 야기시킵니다. 자, 코우조 오형식이니까 투부정사 찾아야 돼.
모든 이런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인포멀러티와 금기된 행동을 뒤에 내버려 둬야죠. 리브는 내버려 두다야. 그쵸? 집구석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나오면 잣대요. 자, 이러한 것들을 다 내버려 둬야 돼. 자, 이제 빈칸이니까 빨간 색깔 칠하고요. 뭐를? 인포멀러티 내버려 둬야 돼. 지금,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공간으로 들어온 우리는 따라야 돼.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돼요.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돼. 그럼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이 둘은 반대말이죠. correctness, 올바름의. 자, 올바름. 아이고. 얘도 얘하고 반대말이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명확한 기준은 뭐냐라는 얘기야. 올바름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인포멀러티가 아닌 걸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배우기 힘들고 수행에 하기 까다로워요. 이러한 것들은 관계대명사니까 뒤에서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되잖아. 그쵸? 이그젝팅 별표요. 뭐든지 정확히 하는 거죠. 이그젝트가 형용사로 쓰이면 정확하냐. 근데 동사로 쓰이면 강요하답니다. 강요하다. 자, 그러면 이그젝팅은 뭐냐? 매사에 정확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밑에서 일하면 어때요? 힘들겠죠? 힘든 까다로움. 자, 디맨딩이라고 쓰세요. 아, 요구가 많아. 별표하세요. 디맨딩, 까다로운. 많이 기출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이죠. 어떻게 우리는 프론트 스테이지에서 행동하느냐. 아, 그리고 백스테이지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상호작용에서 가장 필수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앞 무대하고 뒷 무대하고의, 뭐라고 할까? 각기 다른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 무대로 나왔을 때 특징이 뭐야? 변화다. 자, 19번은 3번이었고요. 자, 20번은 뭐예요? 그럼 포멀러티잖아. 그쵸?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를 찾는 행위가 중요하겠죠? 자, 일부 타부시되는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 여겨집니다. 아, 요것도 한번 해볼까? 아까 이 think는요,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대절을 취할 때만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썼죠?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A를 B라고 생각하다죠. 근데 think가 오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A, to be, 형용사나 명사, 보어죠. 그쵸? 이때 옛날 저기 70년대, 80년대 토플은 이런 문법이 나왔단 말이야. 그때는 to be가 형용사일 때는 생략 가능하고 명사일 때는 생략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쓸 수 있어요. 얘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A is thought of as B. 얘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A is thought to be 이렇게 나오죠. 그죠? B. 잘 봐봐. of as를 쓰든지 to be를 써야 돼요.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is thought of to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딱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눈여겨봐 주세요.
그러면 1번 타붓이 되는 것은 여겨집니다. 허락받는다고. 사회적 프론트 스테이지에서는 허락하면 안 돼요. 백 스테이지에서 가능한 거죠. 그쵸?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뭐 할 때 액터가 스테이지로 들어왔을 때, 사회적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정체성을 유지한다? 정체성이 뭐야? 나는 누구인가죠. 어쩌면 아닐 수 있죠. 그치? 변화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시발, 나는 나야. 다 상관없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거야. 이거잖아. 그치? 뭐 정체성이란 얘기도 없고요. 자, 변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가 일어나. 정답 같은데요. 주어부터 제대로 쓰고 있잖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변화라고. 왜? 내용 일치 문자는 주제가 정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 사회적 공간에서 비유된다. 무엇과? 액터의 행동과 비교되어질 수 있다. 스테이지에서. 뭔 얘기야? 퍼블릭 스페이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변화는 비유된다. 아, 비교된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비유된다죠. 액터의 행동과 비유된다. 그래서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보통 이게 be compare the with를 쓰는 경우가 있고 to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똑같은 거죠. compare A with를 쓰는 경우가 있고 t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뭐 A, B라고 쓸게. 자, 여기 A, B. 그러면 보통 with는 비교하다, to를가 비유하다. 보통 이렇게 쓰는데 with도 비유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 W 있잖아. 여기 W 있잖아. W. 교회.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 근데 이제 with를 써도 비유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가 아니라 비유하다라고 읽어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글이 뭐야? 무대, 액터라는 비유를 통해서 사회적 공간에서 저기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문은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 지문이잖아요.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잖아. 낯이 없어야죠. 그치? 조금 쉬었다 합시다. 다음 지문 볼까? 이렇게 쭉 보니까, 어유 문단이 세 개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디 있니? 뭐, instead of 있으니까 앞뒤 논리는 반대다 생각하고 풀면 될 거고요. 다음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내용 불일치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이제 아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쵸? 다음에 테이스트.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다 거저주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고요. 자, 문단이 일단 세 개가 나왔네요. 그 문단이 세 개면은 여기가 이제 A를 얘기하고 B-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제일 흔한 패턴이고 A가 도입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문단이 두 개든 세 개든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자, 다음에 뭐 Q&A 타입이잖아요. 여기 Q&A 타입인데 슬쩍 보니까 지금 넘기면서 보니까 이 문단에서도 물음표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물음표가 이 문단에도 있는데 글을 막 읽다가 여기 물음표 있잖아요. 그럼 위에 읽은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물음표가 있으면 지금부터 글이 시작되는 거야. 그쵸? 이런 것들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Have you ever? 자, have you ever 한 적이 있느냐? 라는 얘기죠.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제공받은 적이 있느냐? 사도록 뭔가를 당신이 계획하지 않는
구입에 계획하지 않았던 뭔가를 사라고 제안받은 적이 있나요? 있죠. 자, 그래서 세일즈 클락 왜 나왔어요? 사례겠죠? 그죠? 판매원은요, make suggestion, 제안을 할지도 몰라요. 당신에게 무엇에 대해서 다른 뭔가, 구입해야 될 다른 뭔가에 대해서 in addition to 뿐만 아니라 더하기 개념이죠. 당신의 원래 계획된 구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내가 계획한 것만 사갖고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을 했잖아요. 그 직진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기저기 다 살피고 다녔죠. 그치? 수렵 채집을 해야 됐으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백화점에 가면 어때요? 뭐 이런 말 있잖아. 내가 한 말은 아니고, 전쟁에서 남자가 받는 스트레스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뭐 사러 가면 남자들은 나도 그래요. 딱 가면 그냥 딱 사고 바로 딱 나옵니다. 근데 여자들은 여자 비하는 아니고, 그치?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은 이제 나중에 여자친구 생겨서 쇼핑할 때, 어? 결혼하고 싶으면 잘 따라다니세요. 호응 잘하고. 거기서, 나 힘들어 이러면 헤어집니다. 아, 비사이즈 이렇게 써보세요. 비사이드는 옆이고 전치사 S 이렇게 붙일게요. 얘가 전치사로도 쓰이고요. 접속 부사로도 쓰여요. 뿐만 아니라 라는 더하기 개념이야. 제외하고가 아니야. 더하기 개념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개념인데 전치사로 쓰이면 in, add, 여기 어디 있지? 세 번째 줄 보세요. in addition 다음에 뭐가 나오죠? to를 쓰죠. to를 써야 돼요. 접속 부사로 쓰이면 뭐 이렇게 쓰는 거 앞에서 쓰고 점 찍고 besides 게다가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죠. 요럴 때에는 in addition입니다. 열거첨가죠. 열거첨가. to를 쓰면 안 돼요.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써야 돼요. to가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업셀링이라고 부른다. 그쵸? 다른 뭔가를 사도록 제안하는 거. 그치? 이걸 업셀링이라고 하네. 연쇄 판매라는 뜻인데 알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업셀링이라는 게 디자인되었어요. 나도니 도움이 되게끔 나도니 A는 당연하고 B조차도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그 상점의 버텀 라인 수익입니다. 수익을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당신은 또한 열거청과 대대 아래 알아차린 적이 있느냐? 슈즈, 모자, 신발이 함께 디스플레이 되었다. 뭐 옆에? 다른 원 어나더 서로 옆에. 그쵸? 가면은 함께 디자인돼 있어요. 그들은 대개 비싸지 않은 아이템이야. 전략적으로 놓여진, 그곳에 놓여진, 전략적으로 놓여졌다 이거야. 자, 당신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사기로 한 쌍의 청바지를 Why not? 어때? 제안이죠. 뭐뭐 하는 건 어때? 한 쌍의 뭐를? 신발을 사는 건 어때?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다. 너에게 대대하라고. 너는 뭔가를 사지 말아야 된다고. 정말로 너한테 어울리는 뭔가를 사지 말아야 된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이런 전략적으로 스토어에서 배열된 그 정렬은 자, 나 아니다. 자, 이제 봐봐. 나 아니다. 뭐가 아니야?
랜덤이 아니다. 그 랜덤하고 반대말 찾으세요. 부사 놓치면 안 되잖아. 방법론이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반대말 화살표. 제품의 배열은 인 듯 보여요. 디자인된 듯 보여요. 미묘한 제안을 하는 듯 보여요. 미묘한 제안. 다시 말하면 랜덤이 아니다 이거야. 의도됐다 이거죠. 소비자에게 그들이 쇼핑하는 동안 재미없었어요. 1번 단 1론데 그쵸? 그래 맞아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아 이게 전략적이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고 왜 너는 그러면 영향을 받느냐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1문단은 마케팅 전략이네요. 동그라미. 자, 고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continue의 뜻이 있고요. 다음에 happen의 뜻이 있죠. 자, continue의 뜻이 있을 때 go on 다음에 ing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go on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옛날에 시험 문제예요. 홍대 기출. 고온 ing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문법 공부하다가 계속 문법만 공부하는 거야. 고온 투부정사는 내가 문법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논리 공부하는 거야. What's going on? 무슨 일이니? happen이죠. 그죠? 그래서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신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전략적 마케팅 속에 갇히게 되면 내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그치? 1문단은 도입이었고. 자, when 당신의 머리가 when 조건이죠. when은 조건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머리가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결정, 해야 할 결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은 go on, autopilot. 자, autopilot. 자동 조정 장치죠. 됐죠? 이런 자동 조절 장치 모드로 돌아선다 이거야. 자, 빨간 색깔. 이거 대신에 뭐 대신이야? 이 앞에 거 하는 거 대신이니까 이거 대신이니까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죠. 당신은 선택한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뭐야? 쉬운 길이 아닌 거죠. 그리고 너의 결정을 자동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데요? 자동적으로가 그럼 같은 말이 뭐겠어? 오토파일럿이겠죠. 그쵸? 지금 디즈가 있잖아요. 디즈는 앞에 1문단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디즈를 썼다는 건 뭐야? 앞에서 얘기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 풀어볼까요? 정답은? 그쵸? 딜리버레이트죠? 그쵸? 딜리버레이트입니다. 이 딜리버레이트는 자, 신중한이란 뜻이 있고 고의의라는 뜻이 있죠? 그쵸? 고의로 했다는 건 계획하고 했다는 거야. 계획하고 했다는 건 신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 걸고 계획이라고 쓰세요. 계획.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것 대신에 너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자동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딱 읽자마자 뭐가 생각나요? 여기서. 너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대신에 오토파일롯이 되고요.
자동적으로 결정을 해. 자, 이거 보자마자 문제점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도 독해를 많이 풀었으니까 알 거예요. 그럼 2문단이 문제점이네. 그러면 3문단은 해결책이고 해결책에 포인트, 주제가 있다 이거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데디아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뭐야? 마음속에 깔아두고 있는 거고요. 어좀 단어 좀 하겠습니다. A 다음에 똑같은 글자 두 개가 나오면 A, D라는 어근이고 다가서는 느낌, 계속하는 느낌이야. A, D는 이렇게 하고요. 얘는 A, D, to의 느낌이고 줌이 라틴어로 tak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취하는 거야. 그래서 어줌, 대절을 취하면 보통 대절을 취하는 동사들이 대부분이 인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제로 하다야. 자, 그럼 내가 질문합니다. 여기 people이라고 쓸게요. 사람들은 대디아를 전제로 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전제로 한다. 마음속에 깔아둔다야. 그러면 마음속에 깔아두는 거니까 보편성이라고 쓰세요. 해시태그. 그러면 이 블랭크는 뭐가 나와야 돼? 사람들이 대디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되는 거야. 여기 사이언, 과학자라고 쓸게요, 주어가. 그러면 데디아는 과학자들이 마음속에 깔고 있는 보편적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럼 블랭크가 얘가 빈칸으로 나오면 풀기 쉽겠죠, 그쵸? 자, 두 번째. 그쪽으로 가서 취하는 거니까 어줌 다음에 특성이 나오면 특성을 띠다야. 특성을 띠다. 어줌 다음에 책임이 나오면 책임을 떠맡다죠. 책임을 떠맡다. 테이크 온 많이 나오죠. 테이크 온. 잘 필기해 두세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이 대절이야. 그치? 단순히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한 아이템은, 판매 중인 한 아이템이, 아이고, 판매 중인 한 아이템이 덜어줄 거다. 그들에게 돈을 덜어줄 거다. 또는 대디아를 마음속에 깔아둡니다.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높은 가격 태그를 가진 뭔가가 더 좋을 거다. 질에서. 그쵸? 근데 사실 비싸면 질이 좋긴 좋아. 옷도 똑같은데 비싼 것들은 원단이 다르잖아. 좋은 건 다르긴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꼭 그런 좋은 거를 입을 필요가 있냐 이 문제인 거지.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더군다나 열거천가 만약 캐시어가 권장한다면 뭔가를 자, 이거 당신은 느낄 거예요. as if 마치 뭐처럼 읽을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필요한 것처럼 계속 쭉 필요한 것처럼 as if 가정법 자, 요거 써볼게요. 자, as if가 직설법과 가정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렵게 가리키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가리킬게요. 주어 다음에 동사는 가정법 동사를 써야 돼요. 가정법 동사. 음, 그냥 과거 비동사면 무조건 were 아니면 had pp. 얘가 가정법 과거고요.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냥 여러분들은 as if가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는 뭐 이제 현재 주겠죠. 주어 동사에서 현재. 뭐 이제 얘가 과거일 때는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할게. 알았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할게요. 자, 요거 as if가 나오면 뒤에 동사는 과거, were 아니면 had pp 둘 중 하나 쓴다. 이러면 돼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안 할게. 이제 막판이니까 어렵게는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need에 ed가 붙었는지만 알면 됩니다. 알았죠? 막 권장하면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자, 요까지 읽었을 때 맞아, 맞아. 맞아야 돼요. 왜?
어중을 썼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깔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고, 나도 거기에 속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해결책 찾으러 갑니다. 자, 만약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고,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밖에, 그곳, 세상에서, 그러니까 상점에서겠죠? 그죠? 상점에서. 어떻게 당신은 스마트, 그래,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야. 맨 마지막 물음표. 그죠? 글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스마트야. 이 얘기는 뭐야? 어떻게 호구가 안 될 수 있느냐? 그 전략에서, 상점의 전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 상점에 가면은 막 끼어 팔죠? 그치? 이거 막 세 개 끼어 팔고 우유도 뭐 다섯 개 사면은 싸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치? 이거 다 전략이잖아요. 그 비싼 거에다가 싼 거 끼워 갖고 다 팔아먹는 거죠. 음. 안 배워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 줄 텐데. 자, right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닌 거죠. 그쵸? 올바른 대답은 없다. 자, 그러니까 큰 따옴표는 두 가지야. 반어 아니면은 그치? 반어 글자 그대로 의미가 아니거나 강조. 일 때도 종종 쓰이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낫이야. 우리는 낫을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그럼 뭐지? 자, 올바른 전략은 없다. 뭔 개소리야. 무조건 전략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할 때 철학은 정의하기 어렵다. 무조건 철학을 하겠다는 글이야. 요 학원 앞에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은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 얘기는 뭐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하겠다는 글이야. 어떻게든 설명해야 돼요. 들은 바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아무튼 설명해야 돼. 자, 올바른 대답이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대답하겠다는 얘기야. 해결책 주겠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야? 그 해결책이 포인트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딱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해결책 첫 번째 퍼스트가 있다는 것은 열거 시작이죠. 해결책이 많은가 봐요. 그쵸?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겠다. 첫 번째 스텝은 이주 동그라미 치고요. A는 B다. 단정하고 있죠. 단정을 한다는 건 저자가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A는 B다. Be aware of 자각하고 인식하는 거다. 너 자신의 오토파이어 모드를 자동 모드 장치를 일단은 자각을 해. 그리고 이것을 막아야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너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라. 뭐 하기 전에? 네가 어떤 구입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질문만 한번 던져봐. 내가 정말로 이 제품이 필요한가? 나는 단지 그것을 원하기만 하는 걸까? 요 질문만 한번 해보라 이거야. 나의 돈이 더 잘 쓰여지는 걸까? 다른 뭔가에 더 나은 것에 쓰여질 수 있는가? 더 나은 것에 쓰여질 수 있는가? 내가 이걸 안 쓰고 더 나한테, 더 필요하고 좋은 것에 쓰여질 수 있지 않나? 그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커서 보면 알겠지만은 나도 가끔 한국 가면 할 게 없잖아, 집에서. 틀면 다 홈쇼핑이야. 일단 가면 한 세 개는 구입해요.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야, 그 구입하게 되더라고. 그 구입해서 갖고 오고 그래. 그냥 갖고 와서 보면 뭐 별로 뭐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야, 홀려요, 그냥. 너희들도 그런가? 게임 아이템 살 때 그렇죠. 그치? 저는 게임할 때, 어차피 게임하면 저는 아이템 사서 하라 그런다. 그래요.
이왕이면 용돈 아껴서라도 사라. 왜냐하면 스트레스 없애려고 게임하는 거잖아. 아, 근데 아이템 없으면 스트레스 더 받지 않아요? 자, 23번 봅시다. 글의 내용과 적절하지 않는 것은 판매원의 제한과 아이템의 정렬은 상점에서 종종 이끕니다. 리드 오형식으로 쓰였으니까 앞이 원인이고 D가 결과죠. D가 결과. 우리가 코셔스한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쵸? 뭐 할 때? 아이템을 구입할 때 주의 깊은 신중한이잖아. 정답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우리는 종종 선택합니다. 쉬운 방식을 선택한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다룰 때에 뭔가를 구입할 때 맞고요. 자, 인식하는 것, 자동 모드 장치, 자동 모드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네가 스마트, 괜찮죠? 자, 보통 비싸지 않은 아이템이 함께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사도록 해요. 더 많은 제품을. 그쵸? 자, 이런 문제는 다 맞춰야 됩니다. 중학교 문제는요. 자, 테이스트가 무슨 뜻이 있죠? 취향이라 그랬죠? 원래는 뭐야? 맛이잖아. 그치? 맛. 미각이라는 뜻도 있고. 그쵸? 동사로 쓰이면 맛보다죠. 맛보다. 자,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취향이다. 정답 1번. 얘는 뭘까? 캐럿. 맛과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 얘는 맛이겠고요. 얘는 미각이겠죠. 맛의 감각이니까 맛이겠고요. 당신은 이러한, 얘는 동사로 쓰였네요. 당신은 이러한 디저트를 맛보다죠. 맛보다. 맛이 나다. 동사로 쓰이면. 캐롯 별표합니다. 캐롯. 당근이죠. 당근. 자, 해시태그 거세요. 보상, 미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롯, 그러니까 독해할 때 나와서 그래. 캐롯 앤 스틱.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픈으로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얘가 뭡니까? 당근과 채찍이죠. 그쵸? 여러분들 부모님이 너희들 혼내고 나면 뭐 사줘? 소고기 사주잖아. 그치? 왜?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어. 당근이 뭐냐면 회유책이죠. 얘가 강경책이죠. 자, 25에서 27 문제를 보니까, 자,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노 동그라미 치고요. 우리는 not이나 no, 이런 부정어를 보자마자, 그게 아니면 뭐지? 이래야 돼요. 그쵸? 자, 거기 아래, 거기 아래는 빛이 없어. 어떻게 빛이 없으면, 그쵸? 문제점 해결책이죠. 그래서 광합성이 불가능해. 어떻게 해결책 아니네요. 문제점이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해결해야겠네요. 그쵸? 그런데 정답 몇 번이야? 아, 인스테드 있잖아. 인스테드 쓰려면 앞에 부정어 있어야 된다고. 여기 너 2번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그쵸?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나데이 법비 변형 형태가 있죠. 전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니다. not A다. B다. 이때 쓸 수 있는 게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 if anything. 아, 이런 거 쓰려면 앞에 not이 있어야 된다고. not이 없어도 부정적 의미를 가져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다음에 27번 빈칸은 뭐냐? 뭐 논리 패턴으로 풀면 되고요. 유추할 수 없는 것은 아무튼 유추할 수 있건 없건 주제를 찾는 행위가 중요하다. 자, 다음에
쭉 보니까 문단이 나눠져 있네요. 요렇게. 그러니까 문단이 두 개면 뭐라 그랬죠?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도입일 수 있고요. 자, 그럼 또 읽어보자. 딱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같은데요. 자, many of us. 자, many of us. take it for granted that 또 나왔네요. that 이하를 당연히 여기다. 대부분 우리는 구정보죠.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사실이잖아. 식상한 내용이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얘가 통념일 가능성이 높고 이 글은 뭐야? 통념 반박글이죠.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돼요. 벗이 나오네요, 바로.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주제가 일단 나온다. 이게 뭐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근데 1문단이 일단은 문단이 두 개면 두 번째 줄, 첫 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부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일단은 읽어야 돼요. 단지 사람만이 팜할 수 있다. 요거 팜 대 파밍이라고 써봐. 팜은 명사로 쓰이면 뭡니까? 농장이에요. 동사로 쓰이면 뭐죠? 농사를 하다겠죠. 뭐 동물을 사육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경작하다 뭐 이런 뜻이죠. 농사 짓다야. 파밍은 뭐예요? 농업이야. 농업. 됐죠? 뭐 농사라고 해도 되겠죠. 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토익이나 이런 데서 종종 나오는 거라서 했고요. 리슨 틀리니까 뭐예요? 신정보죠. 신정보. 단지 인간만이 음식을 경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심해 개종, 뭐라고 불리우는 예티라는 불리우는 게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한 개념에 이 얘기는 뭐예요? 에티도 뭐한다? 팜한다.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지어서 먹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티라는 개는 2000m 아래에 살아요. 해수면 아래에 삽니다. 이건 깊은 거예요. 됐죠? 심해예요. 유황이 풍부한 터머리 붙으면 열이죠. 열 분출구. 야, 그러니까 유황이 나오는, 황이 나오는 그 심해 깊은 곳에 산대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수표 내뿜다야. 뿜어져 나오다. 그건 에미트입니다. 에미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디스차지죠. 내보내다. 분출합니다. 물이 뭐만큼 그만큼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380도. 와우, 뜨거워. 야, 그런데서 산대요. 그런 하쉬, 그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예티는 삽니다. 생존합니다. 뭐 함으로써? 방법론이죠. 바이를 썼으니까. 박테리아를 재배하면서 산대요. 우리는 쌀을 재배하는데 얘는 박테리아를 재배한대. 그러면 우리는 쌀을 먹으면 얘네들은 박테리아를 먹나 봐요. 어디에서 재배하냐? 발에 난 털에. 근데 그건 구성하고 있어요. 발에 이제 헤어들이 많은데, 털들이 많은데, 뭐 그들이 주된 음식원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면은 여기서 휘치는 예를 꾸며주네요. 그쵸? 요렇게. 요런 거 잘 보세요.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명사가 나옵니다. 또는 명사가 나오고 분사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냥 which라고 쓸게요. 그러면 시험 문제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다 수일치 문제예요. 수일치. 그럼 이 동사를 A라는 명사가 하는지 B라는 명사가 하는지 반드시 해석해야 돼요. 즉, 이 동사의 주어가 앞에 게 주어인지 뒤에 게 주어인지
반드시 해석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박테리아는 복수잖아. 그죠? 박테리움이 단수고, 그래서 S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개는요, 박테리아를 재배해, 털 속에서. 근데 그 박테리아가 주된 음식원이야. 박테리아 먹고 사는 거죠? 그치? 자, 빛이 없어요. 이게 이제 2번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맞죠? 맞지, 내용이. 빛이 없어. 대신에 박테리아는 의존합니다.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해야 되나 봐, 박테리아가. 그쵸? 그런데 박테리아를 길러서 먹는데 박테리아를 기르려면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 근데 광합성이 안 나오겠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박테리아를 어떻게 기르느냐? 박테리아는 이거 화학합성이라고 알려진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어떻게 길러져? 화학합성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죠. 사용하면서 산소를 이용하는 거야. 산소가 있어야지 광합성이 되겠죠. 뭐로부터? 주변의 물로부터 산소를 이용하고 메탄 또는 설파이드, 황화물을 분출구로부터 나오는, 분출구가 이제 황화가 풍부하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화학합성을 통해서 박테리아가 살아간다 이거야. 그치? 그럼 이런 거를 박테리아가 먹는 거죠. 그죠? 먹고 살아가고 자라면 이제 개가 그걸 먹고 뭐 이런 관계네요. 크랩은 이 예티라는 개는 흔들어요. 그들의 헤어 분출구 가까이에서 그 헤어 속에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발을 그치? 털이 가득한 집게발을 막 흔들겠죠? 그러면 분사구문 놓치면 안 되죠. 허락합니다. 얼라우 오형식. 그 헤어에 있는 박테리아가 더 잘 접근할 수 있어요. 필요한 영양분에 더 잘 자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이것은 확실히 멋진 방식입니다. 농업에, 심해에서의 농업에. 자, 이렇게 썼고요. 자, 이제 이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hough, despite, 주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이러한 상대적으로 최근에 뭐라고 할까? 최근에 등장한 거죠. 현대 인간의, 지구상에 인간이 등장한 건 최근이야,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하면. 그러면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 걸고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쵸?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왜? 보기 정답이 비교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데디아로, 이거 뭐야? 이끌려졌다. 데디아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and 데디아를 믿게 되었다. 두 번째 대세 별표하세요. 성대 기출이고 옛날 성대 봤을 때. 자, 그는 말한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that 이하라고 말한다. 얘 생략 가능하죠. 그쵸? 명사절 접속사 that 생략 가능합니다. and 자, and 앞에 콤마가 있으면 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는 거거든? 맞죠? 근데 and 앞에 콤마가 없어요. 여기 and 앞에 콤마가 없다고. 그럼 나열이죠. 다음에 주어 동사 쓰고 밑줄 꺼놨어. 얘 틀렸어요. 여기 대 써야죠. 대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명사절 접속사 대은 생략 불가야. 이해 가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SAT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SAT 킬러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명사 여기에 보면 and가 있고 and 앞에 콤마가 없으면 병렬이야. 콤마가 있으면 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는 거고 세 개 이상이 나열이 아니면 이때 대선 생략 불가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상을 지배한다고. 이게 뭐예요? 자연 세상을 지배한다는 게 우리만이 음식을 재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우수한 생명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미스죠. 잘못된 생각이죠. 미스. 통념. 자,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러나 그 통념 반박이죠. 이제부터야. 미생물을 발표하세요. 갑자기 일문단에서 예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미생물이 나왔단 말이야. 이 글의 핵심어는 예티야, 미생물이야? 미생물이에요. 예티는 사례야. 그죠? 미생물 적응에 관한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됐죠? 통념 반박 그리고 이제 미생물로 가보자. 예티는 하나의 사례였고요. that 이하를 입증하고 보여줍니다. 식물, 동물은 적응했다 이거야. 그들의 환경에 훨씬 더 잘, 뭐보다 우리가 have, 적응한 것보다 adapted가 생략됐겠죠. 그리고 방식으로, 그러니까 병렬 구조가 이렇게 된 거야. 더 잘 적응했고요, 환경에. 그리고 방식으로 적응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했다. 라는 얘기야. 자, 대대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해온 건 사실이야. 뭘 잘해왔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미생물과 인간의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반대되는, 자, 미생물은 적응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했어? 변화시켰어요. 미생물은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왔고, 우리는 환경을 바꿔왔어요. 적응한 게 아니라. 자, 뭐 하기 위해서? 더 우리에게 알맞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바꿨냐 이거야. 우리 환경을 뭐 하는 것 대신에? 적응하는 것 대신에. 아, 적응하면 되는데 왜 바꿨냐 이거예요. it은 환경이죠. 더웨이는 부사로 쓰인 거야. 방식으로 다른 성공적인 생명체가 적응한 방식대로 환경을 적응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왜 환경을 바꿨냐 이거야. 아마도 우리는 한 알의 도우주가 1회 복용량이죠. 한 알의 휴밀러티, 겸손함이 필요하다. 자, 니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need, require 보자마자 요지 주장, 암시 표시죠. 주제문이에요.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해. 그리고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아마도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의 마스터가 아니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스터가 아니다 이거야. 자, instead of 빨간 색깔. 이제 모른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change, adapt. 이 둘이 반대겠죠. 그럼 뭘 강조하는 거야? change를 강조하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change가 내려와야 되는데 need 필요하다면 없으니까 필요한 거잖아. changing 시그널이면 A하고 B면 A를 강조하니까 A가 프로세스 돼야 되는데 need가 있으니까 changing 시그널이 있으니까 얘가 패러프레이징으로 와야겠죠. 그쵸?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죠? 적응하는 건 뭐냐? 우리 관점을 어떻게 해야 적응하는 거냐?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풀까? 여기다가 낫에다가 빨간 색깔 칠해 볼까요?
낫에다가. 바꿨다는 것은 뭐 보라색으로 칠해야겠네. 아이고, 정신없다. 보라색으로. 일단은 다 이제 모르면 별짓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그쵸? 패러프레이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C2는 이렇게 해서 체인진 시그널 두 개면 패러프레이징 나온 거죠? 그쵸? 맞죠? 맞나요? 맞나? C2니까 패러프레이징 나왔죠. 그런데 마스터다, 적응이다, 이 반대를 밝힐 뭐가 필요해? 또 체인징 시그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 IC가 더 들어가야 돼. 체인징 시그널이 또 들어가야 돼.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그냥 바꿔야 된다 이거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을 자신에 맞게 바꾸려고 하지만 다른 생물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살아왔다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세상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건 도미네이트, 지배자적 태도에서 환경 적응하는 태도로 뭐 하라는 얘기야? 바꾸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마스터가 아니야. 마스터가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는 환경을 적응해 왔어.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여기 마스터에다가 빨간 색깔 칠하고요. 그러면 여기 패러프레이징이 나오니까 체인징 시그널 두 개여야 패러프레이징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체인징 시그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하네요. 그죠? 아까는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고. 아무튼 뭐 이건 뭐 패턴 안 써도 그냥 답 나오는 거고. 자, 볼게요. 심해의 개 살고 있는 열 분출구 주변에 살고 있는 심해의 개는 박테리아를 재배합니다. 털에 재배하는 이유는 뭐야? 그들을 먹기 위해서죠. 틀렸어요. 야, 뱀을 써야죠. 박테리아를 먹기 위해서죠. 자, 박테리아가 그들 스스로를 먹는다 해도 말이 안 되죠. 얘가 복수잖아요, 박테리아는. 박테리아가 그들 스스로를 먹어요? 뭔 말이야? 틀렸어요. 그 정답을 여러분들이 1번으로 썼다면 박수. 자, 피드에 대해서 좀 할게요. 이거 피드가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피드 온이라고 쓰고 A, B라고 쓰세요. 하나는 PA, 피드 피드 B라고 쓰고요. 얘는 무엇을 먹다야. 그래서 A가 먹는 주체예요. 얘가 타동사로 쓰이면 누구누구에게 먹이를 주다야. B가 먹는 주체야. 그러면 얘가 먹이가 돼야 되잖아. 그쵸? 먹는 주체가 뭘 먹어야 된다고. 이 P도 온이 있으니까. 박테리아가 박테리아를 먹는 것도 아니고, 크랩이 박테리아를 먹는 거니까, 뱀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1번 틀렸어요. 됐죠? 맞죠? 박테리아가 박테리아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먹으면서, 그쵸? 종적 살인, 뭐 이런 거. 유추할 수 있나? 박테리아가?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대부로 써야 돼요. 예티는 생존합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박테리아를 분해하는 게 아니죠. 파밍 해야죠. 파밍. 농사 짓는 거잖아. 그들의 헤어에서. 그쵸?
디컴포즈는 뭐야? 분해하는 거잖아. 아니죠. 확실히 2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어요. 시험장에서 어떡할 거야?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싸움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고수가 되잖아요. 문제풀이 고수가 되면 출제자를 보듬어 주자 이거야. 싸우지 마. 왜 출제자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출제자를 보듬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어때야 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1번도 틀렸어요. 하지만 1번이 2번을 못 이겨. 둘이 싸움 붙이면 누가 이겨? 2번이 이기잖아. 그러면 2번 써야 된다. 이해가죠? 어. 자, 인간의 파밍처럼 예티 또한 음식을 재배한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 어마무시한 단어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밑줄 끄세요. 밑줄 끄세요. 독해든 논리든 어마무시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절수동태라고 쓰세요. 절수동태. 절수동태가 뭐냐 하면 대절을 목적어로 받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라고 할게요. 그는 말한다, 믿는다, 생각한다, 이하라고 됐죠? 이게 목적어잖아. 주어 자리로 갑니다. 이하라고 is said. 여기서 보통 이제 P라고 쓰지 말고 people이라고 써보세요. 일반인 주어면 by people 안 씁니다. 수동태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죠? 그쵸? 자, 주어가 길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가주어, 진주어 씁니다. It is said that 주어 동사. 근데 영어는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빠집니다. 주어 is said 투부정사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패턴과 이 패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절수동태야. 해석이 중요해요. 반드시 해석은 반드시 일반인 주어를 내세워서 해석한다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믿기를 말하기를 아이고 글자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글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네. 됐죠? 이게 왜 유명한 건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필기 다음에 설명할게요. 반드시 일반인 주어를 내세워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야 애들이 말하는데 원서가 너 개쓰레기래. 뭐예요? 화나요 안 나요? 네가 화나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나도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저자의 생각을 글로 남기잖아요. 자기 생각을 쓰는 게 글인데 지 생각이 아닌 거야. 객관성을 확보한 거예요. 객관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내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도 들은 얘기야.
틀리더라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 얘기야. 이해 가죠? 그러니까, 자, 지우고 가봐. 데디아를 전제로 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지금 이 얘기. 음식을 재배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다. 아, 나도 이거는 이렇게 생각 안 해. 하지만 들은 얘기야. 남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이런 글이 나오면 절수동태가 나오면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죠. 그러면서 저자의 생각이 나와야죠. 저자의 생각. 얘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뒤집어질 줄 알고, 내용이 뒤집어지겠구나 알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 가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첫 문장에 이게 나오면 음식을 재배하는 건 인간의 특권이다 나왔어. 그럼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지.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인간만이 음식을 재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자, 자꾸 글씨가 잘 안 써져서 끊었다 갈게요. 또 절수동태가 두 번째 중요한 게 완료 부정사는 시험 문제 완료 부정사는 절수동태에서만 나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자, 사람들은 say 말해요. that 이하라고 탐이 제인을 죽였다고. 잘 보세요. 탐이 kills 제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현재잖아. 킬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때 사실을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잖아요. 그쵸? 죽였다고죠. 현재 못 써요. 물론 현재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봐봐. 그냥 바로 쓸게요. It is said that 바로 이제 중간 단계 없애고 탐이 죽였대요. 물론 이제 현재 시제로도 가능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제인. 자, 요렇게 갈게요. 가조 진조 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음에 얘 투부정사로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주절의 동사와 종속절의 시제가 다르잖아. 얘가 이전 시제잖아. 그러면 완료 부정사를 쓴다고. to have pp, killed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절수동태에서 얘가 현재면 뒤에 to 부정사는 완료 부정사 쓴다. 완료 부정사는 항상 절수동태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패턴은 아예 외워두세요. 너무나 많이 완료 부정사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배운 거잖아. 학년마다 배운 게 완료 부정사인데 언제 시험 문제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절수 형태에서 주절이 현재일 때 투부정사로 바뀌는 요 부분이 완료 부정사로 시험 문제 나온다.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어이구, AB에 들어갈 말은 AB가 본문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바꿔줍니다. 뭐, 둘 중 하나겠죠. 맨날 나오는 패턴이 뭐야? 유추할 수 없는 것은 일 수 있고, 아니면 주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1번으로 물어볼 수면 답이 몇 번이고 2번으로 물어보면 답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은 오늘은 이거 읽을 시간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어법상 맞추면 되고요. 빈칸도 여러분들 되게 어려웠을 거야. 2번 쓸 건지 4번 쓸 건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읽으면서 풀겠습니다. 자, 스파이스, 향신료죠. 향신료는 음식이고요. 오형식이네. 음식이 맛이 나는 거예요. 테이스트, 아까도 나왔잖아. 맛, 풍미라는 뜻도 있고, 취향, 애호, 기호라는 뜻도 있고, 또 동사로 쓰여서 맛보다. 앞부분에서 있었죠. 자, 음식이고,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쓴 거, 굿. 형용사 쓴 거, 뭐 중학교 1학년 문제고요. 메이커가 이제 사역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그치?
맛이 남는 음식이 좋게 맛이 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오형식이니까 앞이 원인이죠. make 얘가 결과죠. 인과관계 1이 문제야. make 오형식. 그쵸? 스파이스 때문에 음식이 맛있나 봐요. 자, 분사구문 놓치면 안 돼요. lead to는 또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뭐뭐로 이어지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대가 열린 거야. 탐험과 발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왜 탐험을 하고 왜 발견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 스파이스 때문에. 그쵸? 자, with 분사구문 지겹게 합니다.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고 ing 나올 수 있고 pp 나올 수 있고 부사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능동, 수동. 뜻은 두 개죠. 뭐뭐 때문에,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유. 압도적으로 이유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간단하게만. 자, 요구가, 스파이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ing 맞죠? 그쵸? 15세기 유럽에서, 그치? 그러면 뭐 했겠어요? 탐험가 발견을 했겠죠. 많은 탐험가들이 시작했습니다.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스파이스를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근데 그건 콤마 찍고 있지. 근데 그건 지속했습니다. 200년간 지속했어요. 약. 자, 콜럼버스 사례겠죠? 갑자기 콜럼버스가 왜 나와요? 사례. 사례를 들었다는 건 할 말 다 했다는 거야. 그쵸? 콜럼버스, 이탈리아 출신의 콜럼버스가 결국 end up in이 생략되고 ing 쓴 거예요. 결국 뭐 하게 되다? 서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메리카 쪽으로. 여러분들 뭐 이제 알겠지만은, 자, 얘가 뭐예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무한도전,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미국이죠? 미국 여기 뭐가 있어? 쿠바가 있죠? 얘가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인도의 스파이스 찾으려고 항해 시대 때 옆으로 갔단 말이야. 동쪽으로 갔는데 얘가 야 지구는 둥글잖아. 이렇게 된 거야. 난 이쪽으로 갈래.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안 한 거. 그치?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안 거.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갔는데 미국 땅 두 번 갑니다. 서쪽으로 두 번 가는데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쿠바 간 거야, 쿠바. 쿠바만 두 번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미대륙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또 사례, 콜럼버스. 자, 다가마? 누군지 몰라요. 다가마. 포르투갈 출신의 다가마는 발견했다. 첫 번째 해양 길을 발견했다. 최초의 항로를 발견한 거죠.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고, 또 사례. 자, 포르투갈 출신이 동쪽으로 갔고, 첫 번째 사람이다. 항해한, 세계 일주를 한, 또 첫 번째 사람이다. 자, 육지에서는 실크로드가 옮겼다. 스파이스를 옮겼고, 많은 다른 무역 상품을 옮겼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 사이에서. 자, 탐구를 했습니다. 길에 대한, 방식에 대한, 무슨 방식?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려는. 그러면 스파이스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첫 문장, 주제죠. 촉발시켰다. 원인과 결과죠. 세계 무역 네트망을, 무역망을, 촉발시켰고. 근데 그건 많은 역사가들이 동의합니다. 어디냐? 많은 역사가들이,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죠? 주동동 삽입이잖아. 주동동 삽입. 결국 야기시켰습니다. 지적인 문화적인 교류를. 문화적 교류도 이루어졌네. 외교도, 그리고 분쟁도 일어났고, 부의 교류도 있었다. 이 문단이 중요한데 이 문단이 사례로 그냥 나오니까 할 말 다 했나 봐요. 자, 후추. 사례로 후추죠. 그치? 이 글이 주제라면, 자, 봐봐. 이 글이 주제라면
살에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돼요. 살에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돼요. 어. 이것뿐이 없네, 그쵸? 그치? 계속 읽어볼게요. 자, 페퍼는 가장 흔한 스파이스였습니다. 얘도 사례라고 알아야 돼. 알았죠? 향신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향신료였고, 그러나 고대 로마 쿡 요리사는 그저 식료 품종에 가지 않았어. 후추겠죠. 후추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낫이 있으니까 눈이 커져야 돼. 그럼 뭐지? 이래야 되겠지? 로마인들은 플로리시안 스파이시 무역을 했어. 인도와. 자, 가봅시다. 명사 뒤에 ing나 pp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명사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which만 쓸게요. 동사 또는 주격관계대명사 수동태 둘 중 하나죠. 그치? 그러면 얘가 능동으로 하는 거고 얘가 수동으로 당하는 거잖아. 근데 주격관계대명사가 없어져요. 접속사가 없어졌으니까 동사에 ing 붙여서 분사로 만듭니다. 한 번 더요. 주격관계대명사가 없어져요. 그럼 동사도 없어져야 되니까 being에 ing 붙여서 being을 쓰는데 being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명사 뒤에 ing나 pp는 동사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야. 동사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까지 됐죠? 자, 필기하세요. 그런데 명사 앞에 ing나 pp는 얘네들은 동사의 성질이 없어요. 그러면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구분할 수 없다 이거야.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 그렇게 풀었는데요. 문제집에서 그렇게 풀리는 문제만 갖고 와서 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춘 거죠. 동사의 성질이 없는데 어떻게 ing, pp, 능동, 수동으로 풉니까? 능동, 수동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야. 전부 다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야. 다 형용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외워야 돼. 이걸 언제 외워요? 그거야 너희들 사정이지. 맨날 나오는 거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봤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풉니다. 자동사면 ing1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타동사면 pp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풀러요. 플러리시 무슨 뜻이? 타동사야 자동사야. 너희들 영어 시작하면서 두 번 영어 지문 읽으면 한 번은 무조건 나오는 게 플러리시, 스라이브, 플러리시. 이거 아니야? 맨날 본 거잖아. 타동사로 쓰여서 자동사로 쓰였어? 이거 왜 켜졌어? 자동사입니다. 플로리시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형용사로. 자, 그래서 이건 뭐 틀렸습니다. 그냥 ing 써야 돼요. 스파이스, 자, 스파이스 무역이 번성된 거니까 수동이죠. 뭐 이러면 안 된다고. 동사의 저 성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얻는 것은, 페퍼를 얻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하고 있고요. 어렵고 비쌌어요.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어졌습니다. 미신으로 이어졌다. 이때 미스는 이제 미신이겠죠. 무엇에 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자, 가조, 진조 쓰고 있고 여기 있는 게 앞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재배하는 것이, 후추를 수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미신으로 이어졌다. 사실 몇몇 이야기는 대대화를 말합니다.
후추나무는, 인도에 있는 후추나무가 보호된다고. 다 미신이야. 독이 있는 뱀. 자, 그러면 어떻게 후추는 먹어야겠고. 그러면 그들이 뭐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들은 뭐야? 독사죠. 독사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 나무를 태움으로써 없애야겠죠? 그쵸? 나무를 태우는 목적이 뭐냐? 바이가 방법론이니까 체인징 시그널 없으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돼요. 나무를 태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독사를 뭐 하기 위해서 나무를 태우느냐. 근데 그건 줍니다. 페퍼콘, 후추 열매에 검은색을 줍니다. 그름이죠. 자, 이러한 종류의 멋진 이야기들은 유지합니다. 매력을 유지합니다. 스파이스에. 그리고 그들은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 인과관계죠. 후추 투자가들이 강화하도록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쓴 거 맞죠? 그쵸? 명사나 형용사에 en이 붙어서 동사로 만들잖아. 명사나 형용사 앞에 en이 붙거나 뒤에 en이 붙어서 동사로 만든다고. 그들이 장악이죠. 장악력, 영향력을 강화시킵니다. 소중히 여기는 커머더티, 후추죠. 후추는 아무튼 사례예요. 30번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야, 불을 지르는 이유는 독사를 뭐 하기 위해서야? 둘 중 하나겠죠. 독사를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어? 반역하고 말이 안 되고 돈 달라는 언트 아줌마죠. 돈 달라는 아줌마. 돈! 푸! 막 침 뱉으면서 위협하다죠. 그러면 다운티드는 뭐야? 겁먹은이죠. 그러면 undaunted,는 뭐야? 겁먹지 않은 거니까 용감한 거죠. dare가 감히 뭐뭐 하다잖아. 감히 뭐뭐 하는 거, daring. 요것만 쓸게요. 얘는 뭐야? 얘도 겁주다. 얘도 겁주다야. 얘도 겁주다야. 얘도 겁먹은이죠. 둘 다 겁먹은이야. 겁먹은.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 away. 그러니까 우리가 블랭크가 있고 여기 뭐 전치사든 into를 제외하고든 모든 전치사는 부사로 쓰일 수 있잖아. 둘이 콜로케이션 봐야 된다고. downto는 away와 멀리 결합이 안 돼요. scare는 away와 결합이 됩니다. scare away 원래 scare A away 이렇게 쓰면 A를 겁줘서 away 멀리 가게 하는 거야. 쫓아버리는 거야. A에게 겁을 줘서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away와 콜로케이션으로 쓰일 수 있는 건 4번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어법상 틀린 거 했고요. 자, 이거 가보자. 대어란 많은 판타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퍼에 관한 과거에 뭐 때문에 페퍼를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내용 일치는 맞죠. 맞는 얘기지만 주제는 아니에요. 페퍼는 사례입니다. 사례는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자, 증가하는 수요는 스파이스의 원인과 결과죠. 먼 거리의 익스플로레이션. 자, 요까지 됐습니다. 스파이스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야. 그것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죠. 원인과 결과. 주제 문제라면 정답은 2번이에요. 주제 문제라면. 이해 가죠? 이게 이제 무슨 주제 문제인지 내용 불일치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주제 문제면 정답 2번입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관심은 음식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간 역사에 음식이 아니라 핵심어는 스파이스예요. 스파이스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든 거고. 자, 마젤란이죠. 첫 번째 사람은.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다 가마를 마젤란으로 바꾸는 건 이거는 대학교 입시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초등학교 6학년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실형 문제잖아. 그래서 나는 내용 불일치 문제면 불일치 문제라면 정답이 4번이지만 아마 이 문제는 주제 찾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쵸? 주제는 뭐냐?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게 더 좋은 문제 같죠? 그죠?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불일치 문제라면 정답 4번이고요. 주제 문제라면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